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오늘로 72주년을 맞았습니다. 느닷없이 총 맞아 쓰러지면서 얼마나 억울하셨소.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유족과 군경 유족이 한자리에서 추념식을 갖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세를 위해 역사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전해왔습니다. 여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증언을 들어보는 여수 MBC 특별기획 증인. 오늘은 허석 순천시장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들어봅니다. 나서지 말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 아이에게. 여순 특별법이 과연 법제화를 향한 사전 오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국장을 지낸 이영일 여사연 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자 지역의 아픈 과거인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오늘로 72주년을 맞았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과 행사들 그리고 위령제 등이 지역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민간인 희생자와 군인, 경찰 유족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립과 반목을 넘어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4대 종교단체의 추모식으로 시작된 여순 사건 72주년 합동 추념식.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은 비극적 사건의 실체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한 현실에 유족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인도받지 못했고 72년간이나 억울한 누명에 몰려 당시 무고한 민간인은 물론 경찰과 군인들도 목숨을 잃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반목과 갈등을 이어온 상황.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유족들은 화해와 상생을 약속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군인, 경찰, 민간인 모두가 다 희생자입니다. 7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명예 회복 그리고 진실 화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염원이 담겨 있는. 굴에서는 전남 지역 6개 시군의 합동 위령제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아버지, 죄 없이 몽둥이 맞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소. 느닷없이 총 맞아 쓰러지면서 얼마나 억울하셨소.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유족들의 기억과 상처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고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은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나이가 거의 지금 80, 90객이거든요.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고 매년 몇십 명씩 돌아가시는 방국인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유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은 내년 추념식과 위령제에서는 특별법 제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72주기를 맞는 올해는 특별법 제정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여당 의원 152명이 공동 발의에 나서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이번 21대 국회가 이념의 벽과 당리당략을 넘어 결실을 맺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국회의원들의 다짐과 포부를 김종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당론과도 같은 특별법입니다. 이번에는 특별법 통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유가족분들과 전남도민들 가슴속의 아픈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년이나 되도록 아픈 상처를 치유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좌우를 떠나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한다는 의식, 피해자라는 공동 운명체 인식이 있으면은 여순 사건 특별법 반드시 제정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큰 한과 큰 고통에 멍해를 짊어지고 한평생을 살아오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나 실효성 면에서 보면은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정답입니다. 여수는 반란이 아니라 동포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는 걸 거부한 숭고한 양심의 역사입니다. 더불어 이 진실을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는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법제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데스크 인터뷰에서는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이영일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장을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은 왜 필요한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진실 이후에 화해도 가능한 것이죠.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남북 정세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의 마지막 남은 민족사적 과제인 여순 사건이 이제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현재 정세는 좀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국회 내의 쟁점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날 상정은 됐어요. 지역 국회의원들의 5명의 공동 발의와 152명이 한꺼번에 공동 발의를 했던 것이죠. 국회 행안위 수석 검토 보고서가 2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같이 포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형평성에 맞춰서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가관인 것이 행안부 자체가 또 이런 의견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특별법은 민주당의 2020년도 하반기 5대 우선과제에 아직 안 들어있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 활동으로는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보니까 거창과 노건리 같은 단위 사건을 분류한 결과 1222개 사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여순 사건은 10개의 사건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1949년 11월에 전라남도가 발표한 11,131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다시 통합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이 좀 시급하게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3월 9일 전에 대선 국면 전환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0대 국회 대통령 국면으로 접어들면은 아무래도 쟁점 법안들을 회피하는 것이 각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여순 사건이 쟁점 법안이 아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긴박하게 이 일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입법의 속도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 조직에 있는 민주당의 대표들에게 우리가 계속 입장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김태인 대표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니까 더욱더 우리가 대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현재까지는 좀 제3자적인 입장으로 방관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더욱더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당론을 공론화하든지 아니면은 이 입장에 대해서 보증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 입장을 좀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입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매주 목요일 방송되는 특별기획 증인. 이번 주에는 여순 11구 당일로 자리를 옮겨 오늘 전해드립니다. 많은 전남 동부 지역민들에게 여순 11구는 인생을 뒤바꾼 큰 계기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을 넘어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대상자들도 특정 계층만이 아닌 지역민 대부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오늘의 증인은 여순 당시 목숨을 잃은 큰아버지의 영향으로 인생의 진로가 바뀐 모두가 알만한 사람인데요. 바로 허석 순천시장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제가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친구들, 선배들, 이웃들의 다시 그 이웃들, 가족들이 여순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순 때 동부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고 희생자고 또 누구도 가해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40년대에 교편을 잡았던 허석 시장의 큰아버지 허양구 씨. 교직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뎠지만 여순 사건이 발발하기 직전 경찰로 직업을 바꿨고 고흥경찰서의 주임직으로 근무하다 순천 진압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허 씨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인민군과 진압대 사이에서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허 씨는 다른 경찰들과 함께 인민군에게 붙잡혔고 25살 젊은 나이에 유품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살짝 빼줬는가 봐요. 붙잡힌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은 사실은 도와준 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또 이제 진압군이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야 될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휩쓸려서 전체를 지킬 처분하고 갔는가 봐요.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한과 울분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허 씨의 할머니는 큰아버지의 비극을 되뇌며 손주들에게 입버릇처럼 당부하곤 했습니다. 절대 나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기 때부터 본 게 그때부터 곰방대를 물고 평생을 곰방대를 물고 계셨어요. 나서지 말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 아이에게. 하지만 할머니의 800애를 베고 들었던 여순에 대한 이야기는 동심 한켠에 강렬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년의 기억은 역사적 문제의식의 씨앗이 됐고 결국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여순의 그런 것이 인자화돼서 저에게 물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동부 지역에서 살아온 저 입장에서는. 평생 시민운동을 해온 허 씨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함께 여순 사건 유족 체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족 10명 중 9명은 입을 열지 않던 시절 진상규명에 대한 절박함과 좌절감을 함께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처음에는 할아버지 여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사들고 가가지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살짝 이제 유도를 하죠. 여수 순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는 거고 가슴속에 어떤 응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순 사건이 70주기를 맞았던 지난 2018년 비로소 공직의 길에 들어선 허 시장. 시장이기 이전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여순의 역사적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이라서가 아니고 누구든 여수 순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노래하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절이 되기를 생각을 합니다. 여순 11구 특별법 제정은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